자, 이번 시간에는 오미자 수확 후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미자 과실 생육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미자는 꽃이 피고 나서부터 약 110에서 120일 정도 이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하고 50일까지는 비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대기가 7월까지 이루어지고 7월 하순부터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확 시기는 9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가장 많이 수확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수확되는 시기는 전부 다 한 번에 빨간색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약 9월에서 10월 한 달 정도 수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 후 120일경부터 수확이 시작되고요. 빠른 곳은 8월 하순부터도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수확 후 3, 4일 정도면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수확한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물러진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건조를 한다든지 설탕 절임, 즉 청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미자는 중국에서 수입이 어렵습니다. 수입이 돼도 그 안에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현지에서도 중간 상인이 없이 바로 직거래되는 부분이 이런 특징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미자 농가에서도 미리 예약을 받고 예약 받은 후에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미자를 건조하게 되면 어떤 온도로서 건조하는 것이 좋느냐? 오미자뿐만 아니고 대부분 약초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한번 건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50도, 60도 이 정도 갔을 때 자연 건조나 40도로 건조했을 때 비교해서 보아도 색깔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간과해야 될 부분은 영양 성분의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오미자는 빨간색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40도씨나 자연 건조를 하지만 자연 건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확을 해서 비닐하우스에서라든지 건조를 하게 되면 20일 이상 걸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연 건조한 것도 열풍기에 들어가서 건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40도씨 열풍 건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50도 넘어가면 적색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적색도가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도씨로 하게 되면 건조 시간은 한 4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수확하고 하루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건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숙성 기간을 두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미자는 건조 오미자나 생과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만 오미자 3.5kg에서 4kg를 말려야 건과 600g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보았을 때 오미자 1kg에 10,000원 또는 12,000원 이 정도 잡지만 600g 말린 것은 2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분들한테 건조 오미자를 팔으라고 말씀드리긴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대부분 건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한의원에서도 오미자는 중국산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과로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가공된 것들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오미자 중국산 600g이 쌀 때는 2,800원, 3,000원 이 정도였지만 우리나라 22,000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국이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에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매년 갔을 때에도 여자 한 명의 인건비가 2018년에도 4만 원, 5만 원 이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 왔었고 결국에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오미자도 상당히 가격이 오른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무주 쪽에서는 오미자를 건조해서 상당히 많이 판매로 소득을 올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조 오미자도 이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생과 같은 경우는 오래 두지 못하지만 건조 오미자 같은 경우는 판매될 때까지 계속 보관만 잘 해놓으시면 부패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조 오미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오미자 청은 설탕에 많이 절이지만 건조 오미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에서도 최근에는 건조 오미자가 좀 인기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조된 부분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미자를 수확하고 나면 대부분 농업인들이 오미자를 수확하거나 또는 다른 작물들도 수확하면 그 뒤에는 다 내년에 다시 농작업 시작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이 수확 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미자를 재배할 때 신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직포를 양쪽에 덮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걷어주시고 그 부분에다 또 양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걷어줍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 오미자 부직포를 걷어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 주신 다음에 퇴비를 그 위쪽에다가 살포를 해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가을에 하지 않고 걷어만 놓으셨다가 뭐 봄에 비가 날 풀어진 뒤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미리 해놓으시면 좀 더 좋으시겠죠, 편리하게. 그리고 오미자는 또 감과 같이 해거리를 잘하는 작물입니다. 올해 오미자를 엄청 많이 땄다. 그럼 내년엔 수량이 적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요소를 3에서 5kg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임시 방편적인 부분이고요. 차라리 수량이 많았다 시시면 올해 잘라버리시고 내년에 다시 받아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지 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좀 자신 있다 하면, 이 정도에서는 이 이상 나왔으면 어려운데, 아니면 전에 했었던 노하우들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갱신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동 해충을 또 방지해 주셔야 되는데,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11월에도 살아서 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서 양분을 흡집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계 방제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흰가루병 예방을 위해서도 석회 유황합제를 겨울에 좀 방제를 해주시면 봄에 흰가루병이 나오는 것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방제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 가장 개인의 주관에 맡겨야 되는 부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미자의 전정 시기는 예전에 1월에서 2월에 하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는 양분의 유동이 멈추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르면은 유액이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3월이 넘어가게 되면 한번 잘라보시면 막 물이 엄청나게 나무에서 새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3월부터 한번 잘라서 보았는데 유액이 새어나와도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는 아무 때나 하라고 제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실 때 아무 때나 잘라주시는데 이때 어떤 걸 잘라야 되느냐, 그럼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관행적인 부분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이 좀 큽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밑에 부분, 땅에서부터 80cm 이하의 이 부분에는 말씀드렸죠. 햇빛이 많이 안 드는 곳에는 숫꽃이 많이 피는다고. 그래서 이 밑에는 아무리 봐도 숫꽃밖에 안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줄기 외에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시고 그 위쪽에 이때부터는 신초가 나온 것 중에서 길이가 30cm 정도도 안 되는 짧은 가지, 이런 30cm 안 되는 것들은 내년에 숫꽃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말라 죽은 가지는 당연히 없애버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초가 나온 굵기가 한 3mm가 안 되는 거, 얇은 신초,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신초가 몇 개 나왔는데, 자, 나는 이 신초가 좋다고 판단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걸 잘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에 되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신초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잘라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년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는 1년, 2년까지는 전정해야 될 가지는 크게 없습니다. 죽은 가지나 이런 것들 외에는. 근데 3년상부터는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가리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있어봐야 숫꽃 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3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4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부터는 전정해야 될 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년까지를 맥시멈으로 둡니다. 그래서 5년을 넘기지는 않는데 이 5년생이 됐을 때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갱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갱신은 땅에서 5cm를 남겨놓고 전체 줄기를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주의 오이망을 다시 치고 내년에 그 밑에서 나오는 신초를 받아서 다시 키우는 작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V자형 같은 경우는 연중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짝수열과 홀수열을 나눠서 짝수열은 뭐 3년생이면 홀수열만 잘라서 1년생을 다시 만들고 또 짝수열은 3년생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으로 계속 갔는데 이게 열간 윤벌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난해 한 농가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담아 두었습니다.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포장을 2개로 나눠서 하는 방법, 완전 삭발갱신, 다 잘라내고 다시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월까지 유인들 보수를 해서 다시 받아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다시 키우는 방법이 완전 삭발갱신이고 지금은 다 이 방법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있는 농가에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게 전정이 잘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아마 대면을 했을 경우는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오미자는 식물학적 특성에서 말씀드렸는데 꽃보다 잎이 먼저 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잎이 다 펴버리면 꽃은 전부 다 수국만 핍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상황까지 왔을 때는 다 잘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도록 전정을 해주시는데 오미자는 포도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포도는 거의 본 줄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내년에 열매 맺을 신초는 남겨놓고 잘라낸다는 부분에서 전정의 노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갔다 싶을 때는 잘라서 다시 키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갱신 후에 신초 생장 양상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의 그래프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3년을 키우고 갱신을 해서 다시 신초를 받아 올리는 것과 3년 키우고 그 부분을 다 파서 없애고 묘목을 다시 심어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생육 그래프가 파란색 선이 상당히 빨간색 선과 차이가 나타나죠. 이 빨간색 선은 묘목을 다시 심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잘라낸 다음에 그 묘목을 다시 받아서 올린 건데요. 당연히 다시 받아 올린 것이 생육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3년 동안 뿌리가 활착된 사이즈가 다른 거죠.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그래서 차라리 갱신을 해서 다시 키우는 것이 이걸 파내서 다시 묘목을 심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초의 굵기,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펴져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신초 굵기가 좋은 것들. 만약에 좋지 않다, 짧다 하는 부분은 아까 전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내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정을 했을 때 수량은 얼마나 증가되느냐 보았을 때 전정량을 약 25%, 50% 그리고 아예 놓아둔 거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5%라 하면은 신초가 4개 정도 있으면 하나 정도 자른 거고 50%는 절반을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도 수량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깝다고 다 놓아두게 되면 이거는 수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오히려 포장 관리도 잘 되지 않고 또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갱신을 해주시는데 4년차 정도까지 갔다 하면 거의 50%는 다 제거를 해주셔야 그나마 수량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인력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인건비도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때 오미자 수형의 부분에서 사다리형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재배를 하시면 이 전정을 최소화하면서 수량은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미자 수확 후 관리 방법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오미자 재배와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